이 영상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음성 이미지 일부는 인공지능 AI로 생성되었습니다. 요즘 금값 때문에 정말 난리죠. 연일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데이터를 가지고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다들 마음속으로 이 질문하고 계실 거예요. 와,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아니면 이제는 팔아야 할 때인가?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그 고민에 대한 명쾌한 가이드가 되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 숫자부터 보시죠. 110만 원. 이게 지금 우리가 금 한 돈, 그러니까 겨우 3.75g을 사기 위해 내야 하는 돈입니다. 정말 엄청난 가격이죠. 이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순서대로 금 시장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짚어볼 겁니다. 지금 가격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왜 오르는 건지, 차트는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제일 궁금하실 그래서 사? 팔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왜 한국만 유독 이런지 그 비밀까지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모든 분석의 시작점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금 가격,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보시죠. 약 94만 6천 원. 이게 뭐냐면요, 국제 금 시세랑 현재 환율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금 한 돈의 이론적인 가격입니다. 원래는 이 가격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숫자 잘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금원방에 가서 마주하는 가격은 이거죠. 약 110만 원. 계상상 가격이랑 무려 15만 원 넘게 차이가 나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은 이론, 오른쪽은 현실. 이 말도 안 되는 격차를 만드는 범인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시장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현상 때문이에요. 네, 바로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금을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국제 가격에 웃돈이 붙는 현상이에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 그 프리미엄이 무려 15%가 넘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가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걸 삼중 압박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세 개의 거대한 힘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우리나라 금값을 꽉 쥐어짜면서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째, 그냥 전 세계 금값 자체가 역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둘째,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똑같은 금을 사와도 더 비싸게 사와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악조건 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완벽한 폭풍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 3중 압박 뒤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중동은 여전히 불안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인 금을 찾게 되고요. 국내에서는 마땅히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한 자금들이 그래, 금이라도 사두자 하면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금값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국제 금 시세 차트인데요. 보시면 현재 가격이 5,380달러에서 5,400달러 사이에 있죠. 바로 위에 5,450달러라는 강력한 저항선, 그러니까 벽이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좀 떨어진다면 1차적으로 5,250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차트가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물론 계속 오르는 추세는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과열돼서 아슬아슬한 절벽 끝에 서 있어. 지금 무턱대고 따라 들어오면 위험해. 바로 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드디어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요? 팔아요?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주 명확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 두고 상황 봐서 단계적으로 움직인다 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서둘러서 팔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새로 사려는 분들은 지금 바로 뛰어들지 말고 가격 움직임을 보면서 나눠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새로 사실 분들은 지금 110만 원이 아니라 가격이 좀 내려와서 107만 원 정도가 되면 1차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합니다. 만약 거기서 더 떨어져서 104만 원까지 내려온다면 그건 2차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가격이 다시 113만 원 위로 팍 튄다면 그때는 나눠서 수익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100만 원 선이 무너진다? 그때는 위험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금값이 이렇게 더 비싼 걸까요? 그 답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 한국 투자자들만의 독특한 심리에 숨어 있습니다. 아마 이 말들에 고개 끄덕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 주식이나 부동산은 이미 너무 오른 것 같은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 불안해서 금은 결국 오르겠지. 여기에 나만 없으면 어떡하지?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지는 거 아니야? 하는 초조함. 바로 포모, FOMO 현상이죠. 바로 이겁니다. 안전한 걸 찾고 싶은 이성과 나만 뒤처질까 두려운 감정이 합쳐지면서 가격이 얼마인지는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사들이는 묻지마 매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한국 금값, 김치 프리미엄을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죠? 괜찮습니다. 복잡한 건 다 잊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만은 머릿속에 꼭 담아 가시죠. 첫째, 지금 우리가 내는 11만 원이라는 금값에는 약 15%의 김치 프리미엄, 즉 거품이 끼어 있다. 둘째, 이 비싼 가격은 세계 금값, 환율, 그리고 국내 수요라는 3중 압박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전략, 지금 흥분해서 따라 사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가격이 107만 원대로 내려올 때를 기다려 나눠서 사는 게 현명하다. 딱 이겁니다. 물론 오늘 드린 말씀은 여러분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일 뿐 투자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부디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지금 금리랑 환율 상황이 어떤지 딱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원화가 어떻게 될지 단기 전망부터 짚어볼게요. 그 다음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원화를 흔드는 건지 핵심 변수 3가지를 알아보고 그래서 우린 뭘 해야 하나 전략도 체크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시장 분위기, 김치 프리미엄까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 금리와 환율 상황은 어떤지 3월 2일자 데이터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보시죠. 3월 2일 마감가가 무려 1,456.5원입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요. 바로 전날보다 12원이나 뛴 거거든요. 하루 만에 이 정도 올랐다는 건 시장이 꽤 큰 충격을 받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써요. 환율이 레벨업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동안 1,440원대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1,450원대 중후반이 새로운 기준선, 새로운 활동거대가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달러가 너무 강해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세요. 유로화나 엔화에 대해서도 원화 가치가 쭉 빠졌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쵸? 지금은 그냥 원화 자체가 힘이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환율 얘기를 할 때에 금리를 빼놓을 수 없죠. 자, 표를 한번 보세요. 한국 금리가 2.5%인데 미국은 3.5%를 훌쩍 넘죠. 여러분이 돈을 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이자 더 많이 주는 쪽으로 돈이 쏠리지 않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금리 역전 현상. 이게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앞으로 원화가 어떻게 될지 단기 그리고 중계 전망을 한번 짚어보죠. 지금 원화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유가입니다. 중동 쪽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유가가 확 올랐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데 이게 우리 경제에 바로 그냥 직격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3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1,445원에서 1,470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뉴스에 따라서요. 그런데 만약에 중동 상황이 더 나빠진다? 그럼 1,480원까지도 뚫고 올라갈 수 있고요. 반대로
극적으로 상황이 좀 좋아지면 1440원대 초반까지 일시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한두 달 정도, 좀 더 길게 보면요. 이건 완전 줄다리기 싸움입니다. 한쪽에서는 중동 리스크랑 유가가 원화를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반도체는 잘 팔잖아 하면서 버티는 거죠. 이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니까 환율도 1430원에서 1470원이라는 꽤 넓은 박스권 안에서 계속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원화를 마구 흔들고 있는 핵심 변수 세 가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말할 것도 없이 강달러입니다. 미국 연준이 3.5%가 넘는 고금리를 빡 쥐고 아직은 금리 내릴 때 아니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버티고 있다가 중동에서 쾅 하는 소리만 나면 그냥 위로 확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내부 사정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어요. 반도체 수출이 워낙 잘 되니까 우리 경제 기초 체력, 펀더멘털은 괜찮다는 거죠. 근데 나쁜 소식은 아시다시피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서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게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약세를 막아낼 방패는 있는데 강세로 전환시킬 칼은 없는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수. 어쩌면 지금 가장 강력한 녀석이죠.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폭등하니까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 같은 곳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맞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외신에서는 원화를 쿡 집어서 아시아 통화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떨어지는 통화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좀 씁쓸하죠? 자, 그럼 네 번째, 제일 중요한 파트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는 뭘 해야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외환 전략을 한번 체크해보죠.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는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죠. 수출하는 기업, 수입하는 기업,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들, 각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업들 입장은 정말 극과 극입니다. 수출기업, 사실 지금 환율이 오르는 게 좋죠. 가만히 있어도 원화 매출이 늘어나니까요. 근데 더 오르겠지 하다가 꼭대기를 놓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입기업은 정말 죽을 맛일 겁니다. 유가 비싸죠. 달러 비싸죠. 원화 가치는 떨어졌죠. 이 삼중고를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환해지는 이제 옵션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죠. 자, 이제 유학자금이나 여행경비처럼 개인적으로 달러가 필요한 분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절대 바다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요. 지금 1450원대잖아요. 이때 필요한 돈의 한 50에서 70% 정도는 일단 바꾸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혹시 환율이 1440원대로 좀 내려오면 그때 바꾸거나 아니면 더 오르더라도 조금씩 나눠서 사는 겁니다. 이게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속 온도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지표죠.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요. 한마디로 안전제일입니다. 다들 몸을 사리는 거죠. 뭔가 불확실하니까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한 자산은 일단 번지고 그래도 달러나 금이 최고지 하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투자 심리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김치 프리미엄이에요. 쉽게 말해서 똑같은 비트코인인데 우리나라에서 해외보다 얼마나 더 비싸게 팔리냐 이겁니다. 3월 2일 기준으로 보니까 0.7%가 나왔네요. 그럼 0.7% 이게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주 중립적인 숫자입니다. 예전에 막 가져와 외칠 때처럼 20% 넘게 치솟는 광적인 과열도 아니고요. 반대로 모든 걸 다 던지는 패닉 상태도 아니라는 거죠. 다들 이거 좀 불안한데 하면서 긴장은 하고 있지만 아직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원화는 밖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외부 충격이 계속 때리고 있고 안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안 돼 하면서 버텨주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아주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결론은 이럴 때일수록 공격보다는 신중하게 위험을 관리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450원대의 원화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뉴 노멀, 즉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